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8회차 최종 픽 공유 드리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번 축구 토토 승무패 8회차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뭐 당연히 1등 당첨 금액이 2월금까지 포함하면 아마 4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생 역전의 꿈을 가지고 이번 회차 1등 노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저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이번 회차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 왔으니까 들어보시고 이 경기는 이 픽이 진짜 좋겠다 싶은 건 가져가시고 에이, 배팅맨님 이건 아니죠. 생각하시는 픽은 과감하게 버리셔서 자신만의 최종 픽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5경기의 최종 픽은 멤버십 신청 등급 이상 전용 영상으로 업로드 된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달에 담배 한 갑 금액도 안 되니까 가입하셔서 회차마다 편하게 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담배 한 갑 안 피니까 건강도 챙기고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1등 당첨 금액 40억 초대박 회차 축구토토 승무패 8회차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크리스탈 대 브라이튼. 자, 우선 크리스탈 팰리스는 주전 수비 자원인 안데르센 선수와 조엘 와드 선수가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크다고 보입니다. 역시나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윌프레드 자하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도 하지 못하고 있죠. 여기에 홈에서 오히려 원정보다 많은 실점을 기록 중인 크리스탈이고 이번 시즌 홈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이죠. 반대로 브라이튼의 경우는 원정에서 4경기째 무패를 기록 중으로 원정에서 득점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골 전환율도 크리스탈 팰리스에 비해 6%나 높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찬스 메이킹 숫자부터 슈팅, 패스 정확도 등 모든 지표면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앞서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최근 브라이튼의 미토마 카오루 선수의 빨딱선 컨디션을 볼 때 브라이튼이 우세한 경기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변이라면 무승부 정도겠지만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경기 3연속 무승부까지는 나오기 힘들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3번 경기 풀럼 대 노팅엄. 자, 우선 맞대결 전적부터 풀럼이 노팅엄보다 우세한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노팅엄의 경우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장 최근 맞대결 노팅엄의 홈에서 2대 3으로 풀럼이 원정에 가서 승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풀럼의 홈 경기 충분히 풀럼이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노팅엄이 이번 시즌 원정에서 10경기를 치르고 3골 23실점이라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점과 풀럼이 노팅엄보다 골 전환율이 4%나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뭐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미트로비치 선수의 황금 맞박으로 인해서 풀럼이 헤딩골만 11골을 기록 중이라는 점을 볼 때 이번에 노팅엄에 영입된 나바스 골키퍼가 선방을 잘하긴 하지만 헤딩슛의 경우는 축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헤딩슛은 골키퍼가 막아내기 힘들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풀럼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5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울버햄튼. 현재 홈에서 1승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사우스햄튼이 맞대결 전적에서도 밀리고 직전 경기에서 리버풀을 3대 0으로 꺾어버린 울버햄튼을 상대로 승리할 거다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는 경기입니다. 다만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로 가기에는 울버햄튼이 지금까지 보여준 득점력으로는 때리고 때려도 안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라울 히메네즈 선수가 아직 이번 시즌 골을 터뜨리지 못하고 있고 마테우스 쿠냐, 사라비아 선수 역시 영입 이후에 아직 골맛을 보지 못하고 있고 황희찬 선수가 또다시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전혀 아담하지 않은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가 출전을 할 텐데 뭐 헬스하느라 슈팅 연습을 안 해서 골 결정력이 쓰레기라는 점, 결과적으로 경기당 골 전환율이 사우스햄튼이나 울버햄튼이나 도찐 개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우스햄튼의 경우 이번 시즌 클린시트가 한 경기밖에 없고 실책이 많다라는 점에서 쏠쏠한 영입을 마친 울버햄튼이 무난하게 승리할 수도 있지만
무승부의 이변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뭐 이제는 좀 리그에서 순위를 올려야 되는 울버햄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7번 경기 본머스 대 뉴캐슬. 자, 뉴캐슬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7경기 동안 무패를 기록 중인 만큼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충분히 좋은 상황들을 많이 만들었었고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경기당 찬스 메이킹 횟수가 굉장히 많죠. 또한 뉴캐슬이 이번 시즌 골대에 맞춘 슈팅만 12개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더 많은 득점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보이죠. 상대팀 본머스의 경우는 경기당 실점이 평균 2점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또한 로이드 켈리, 루이스 쿡, 타베르니에, 도미닉 솔랑케 같은 주전급 자원들이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무난하게 뉴캐슬이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머스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어요. 8번 경기 세비야 대 마요르카. 자, 일단 마요르카가 지난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기록을 하면서 대이변을 보여줬었는데 마요르카의 골은 뭐 일단 레알 마드리드 나초 선수의 자책골이었고 레알 마드리드가 페널티킥까지 실축을 하면서 홈발에 운발까지 겹치면서 마요르카가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마요르카가 원정 경기를 치른다는 점,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2배 이상 실점이 늘어난다라는 점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요르카는 이강인 선수와 무리키 맞박밖에 보이지가 않는 팀입니다. 기본적인 패스 정확도가 세비야에 비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이고 특히 상대 진영에서의 패스 정확도는 65% 수준으로 굉장히 떨어지죠. 또한 경기당 파울 수가 16.4개로 많은 편인데 가장 위험한 지역인 페널티 에어리어에서의 반칙이기 때문에 페널티킥 허용하는 횟수가 많다라는 점 역시 마요르카의 이변을 기대하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전 수비 자원인 하우메 코스타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에서의 손실도 있다라고 보여지죠. 세비야의 엔네시리 선수가 엘체와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득점 감각을 끌어올렸다라고 생각하고 뭐 사실 바르셀로나와의 직전 원정 경기에서는 3대 0으로 개털린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인 전력에서 어쨌든 우세한 세비야의 홈이라는 점에서 저는 세비야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0번 경기 헤타페 대 라요. 자, 기본적으로 라요가 원정에서 5경기 동안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홈이나 원정이나 기복이 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본적인 이번 시즌 기록 자체가 헤타페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공중볼 경합적인 측면에서는 라요가 헤타페에 밀리는 모습이긴 하지만 킥의 정확도적인 측면에서 헤타페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 이번 시즌 헤딩골이 2골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라요가 패배할 만큼의 큰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10번 경기가 22년 1회차부터 지금까지 축구토토 승무패 10번 경기에서 9회 연속으로 정배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정배가 나올 때가 됐다라는 필도 오고 있죠. 또한 주전 수비 자원인 다코낭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한다라는 점, 이글레시아스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주전 자원의 이탈이 없는 라요가 우세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배당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볼 때 무승부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헤타페 무아페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1번 경기 리즈 대 맨유. 자, 일단 주중에 맨유와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한 리즈입니다. 생각보다 맨유를 상대로 강한 압박을 걸어줬고 맨유의 중원에 확실히 카세미로 선수가 없으니까 안정감이 떨어지는 맨유였습니다. 새로 영입된 자비처 선수는 확실히 안정감이 있다라고 보였지만 프레드 선수의 플레이는 정말 쓰레기 수준이었다라고 보였어요. 경기 끝나고 나서 아마 테나흐 감독한테 빠따 뒤지게 맞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맨유의 홈에서 2대2 무승부가 나오는 이변의 결과를 보여줬지만 경기 내용적으로 볼 때는 모든 지표면에서 맨유가 우세한 경기였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맨유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다라는 점 때문에 맨유의 이변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축구토토 승무패를 지금까지 해와본 경험으로는 꼭 이런 이변이 정말 이변이 나올 것 같은 경기에서는 이변이 안 나오고 정배 결과가 허무하게 떠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리즈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즈의 경우 주전 경기에서 왼쪽 주전 수비 자원인 스트로이직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는데 맨유의 오른쪽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공격 자원이 최근 폼이 가장 좋은 레시포드 선수라는 점, 또한 주전 미들 자원인 마르크 로카 선수와 주전 공격 자원인 로드리고 선수가 지속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현재 감독이 공석이기 때문에 주중에 맨유와의 경기를 치른 이후 뭔가 주말 경기를 대비하는 지도가 제대로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는 맨유가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리즈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3번 경기 바야돌리 대 오사수나. 자, 우선 바야돌리드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사일라린이라는 선수를 영입을 해왔는데 두 경기 연속으로 대갈박 헤딩골을 장렬시키면서 바야돌리드의 2연승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오사수나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바야돌리드보다 헤딩골을 많이 기록 중으로 공중볼 경합에서 바야돌리드보다 우세함을 보여주고 있고 크로스의 정확도 측면에서도 바이아돌리드보다 오사수나가 우세하기 때문에 바이아돌리드의 살라린 선수의 3연속 대갈박 골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아돌리드가 홈에서 원정보다 실점을 덜하는 점과 오사수나가 원정에서 득점력이 떨어지는 측면과 원정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무승부는 받쳐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바이아돌리드의 무합의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4번 경기 비아레알 대 바르셀로나. 자, 비아레알은 지난 엘체와의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2개나 내주면서 3대1로 패배를 당했고 최근 경기들에서 득점이 너무나도 안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잡아내는 이변을 한번 보여주더니 에너지를 거기다 다 쓴 건지 그 이후부터 내리막길을 타고 있죠. 반대로 바르셀로나의 경우는 지난 세비야와의 경기에서도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보여주면서 3대0 대승을 기록했고 축구 잘하는 스키, 무슨 스키죠? 그렇죠. 레반도프스키 선수도 뭐 잘하긴 하지만 하피냐, 가비 같은 측면 자원들도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덴벨레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긴 하지만 충분히 다른 자원들이 잘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난 세비야와의 경기에서 부츠케스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는데 교체 투입된 캐시에 선수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딱히 주전 자원의 이탈로 인한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시즌 기록적인 면에서도 득점력 부분이라든지 패스의 질이라든지 거의 모든 면에서 바르셀로나가 우세하다고 보이는데 다만 이번 시즌 비아레알보다 안 좋다라고 보이는 면은 퇴장이 비아레알은 2번, 바르셀로나는 5번이었다라는 점으로 볼 때 옐로 카드나 퇴장을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퇴장을 생각하고 이변을 선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전체적인 단서들을 종합해 볼 때 저는 이 경기 비아레알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8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골때리는 TV 가족분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도 너무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